안녕했뉴. 하루의 마무리 165번째. 다들 많이 기다리셨나요? 그래요 승구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보려고 오늘 이렇게 달려왔는데 벌써 2월이 이렇게 밝았어요. 여러분들의 2월은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지 오늘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사연들을 샅샅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2월달은 어떤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래요. 바로 가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처음 어땠었을까? 넌 웃었지. 그때의 넌 참 모두 어색했다며. 생각보다 빨개지는 나. 넌 웃었지. 난 보기보다 좀 더 귀엽다면서. 우린 서로의 처음과 돌이켜보면 조금 다르지만 함께 있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분명 모든 걸 기쁜 날로 기억되게 할 순 없지만 슬펐던 날도 추억으로 만들어줄게. 흔들리는 커튼 그 앞에서 마주 앉아 서툴지만 너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 그때 난 네가 웃는 걸 봤어. 남들보다 느리고 실수도 많이 하지. 너는 그런 내 모습을 다 믿어줘서. 네가 있어서 내가 있어. 그래서 우리야 그래서 우리야 그래서 우리야. 유해승의 하루의 마무리. 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아주 그냥 깜장콩구 뭐 두쫑쿠구 다 나오네. 비닐을 쓰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오늘은 옷차림도 그렇고 머리는 감았습니다. 예. 저는 오늘 아침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새롭게 보여드릴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연습을 다녀오고 끝나자마자 이제 여러분들이랑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온 거라서 머리가 바람에 얼마나 휘날리는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닐을 쓰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제 엠플라잉이 저번 주부터 3일 연속으로 공연을 하고 왔는데 아마 우리 상당수의 애뉴들도 3일 동안 같이 공연을 즐겨주셨을 것 같은데 출근길이나 또 공부하러 가는 길이 굉장히 몸이 무거우셨나요? 그래요. 다들 댓글에 피곤해 뭐 이런저런 말들 견디세요. 견뎌야지 뭐 어떡해. 월요일엔 제가 있잖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를 보고 힘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연 왜 물어본 거냐고요? 물어볼 순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연 하나씩 읽어보자고요. 첫 번째 사연, 유해승의 숙주나물님께서 혜승이 하위 3일 동안 공연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하마까지 와주고 너무 고마워. 난 3일 내내 엠플라잉 보러 다녔더니 오늘 출근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덕분에 에너지 충전돼서 월요일 잘 버텼어.
나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가게가 있었는데 이번에 엠플라잉 해외 투어 돌 때 도전하게 됐거든. 소품샵 앤 비공 굿샵인데 투잡으로 시작했어. 그래서 한쪽에 내 덕질존을 만들고자 엠플라잉의 앨범들과 포카들을 진열해놨거든. 근데 어떤 초등학생 여자 손님이 뚫어지게 엠플라잉의 어떤 멤버의 포카를 보길래 내가 엠플라잉 알아요? 하니까 아니요 하고 호다닥 피하더라고. 그러고는 다시 뭐에 홀린 듯이 엠플라잉 포카 쪽으로 와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우와 진짜 잘생겼다 하는 거야. 내가 그거 듣자마자 다가가서 진짜 보는 눈이 있네요. 포카 줄까요?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포카 다 주고 앨범까지 줬는데 마침 옆에 우리 엄마가 계셨는데 이 사장님 유희승인가 호승인가 엄청 따라다니느라 포카 많으니까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포카 얻어가 하는데 엄마가 회승이랑 우리 가게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웃겼어. 소소한 일화를 공유하고 싶어서 한 번만 기다렸단 말이지. 그리고 우연히 부하솔에 그런 사람이기를 듣게 됐는데 가사 안 들리는 S인 내가 가사가 들리는데 너무 좋더라. 내가 회승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 같아. 다시 한번 평피하다지만 횡프에게 한 소절 불러주면 추운 겨울 감기 안 걸리고 따뜻하게 잘 보낼 것 같아요. 80살까지 열심히 유해승 직캠 찍고 영상 만들도록 할게. 그럼 이만. 와, 투잡으로 막 소품샵과 이런 것들 하기가 할 수 있어요? 대단하시네. 투잡으로 막 저런 거 막 다 준비해야 되고 이럴 텐데 쉽지가 않을 텐데도 저렇게 엠플라잉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모습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근데 이게 사연을 보니까 초등학생 친구들이 본다고 막 포카 그냥 주고 앨범도 주고 하면은 파는 장사는 아닌가 봐요. 그래도 저는 아주 흡족합니다. 예. 구경 가고 싶다는 N유들이 많은데 혹시 여기 사장님 보고 계시면은 뭐 이참에 댓글창에다가 홍보 한번 하세요. 예.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다들 막 알려달라고 그러시네. 자, 아무튼 언젠간 사장님 보시면 여기 올려주시겠죠. 이상한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길이라는 노래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번 핸드폰으로 한번 아마 들으면 이 노래 할지도 몰라요. 흐르는 날들을 너의 뭐 이런 노래네요. 제가 이제 3일간 굉장히 뜨거운 공연을 하고 와서 지금 이제 성대가 싱싱미역이라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닉네임 다정님께서 회승 오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 쓰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은 항상 좋은 기운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더 자주 드는 것 같아요. 처음 엠플라잉을 좋아하고 느꼈던 행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제는 하나의 감정처럼 느껴지는 것도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저절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도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 덕분에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부터 엠플라잉을 좋아했던 지난 2년은 더 좋은 기운이 많이 뿜어져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 때문에 고민도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특히 작년 한 해에는 고입을 위한 준비를 했었던 시기라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요. 솔직히 공부에 대한 압박보다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 여태 생각하지 않았던 학교로 입학을 결정하게 됐고 확실한 진로를 쫓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네요.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경험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가 이라고 써있네요. 근데 말 솜씨랑 글의 그 뉘앙스가 학생 같지가 않긴 한데 엄청 어른스러운데 응원합니다. 뭐 굳이 지금 급하게 서둘러서 확실한 진로를 쫓으면 좋죠. 근데 뭐 억지로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진 채로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하마 사연 특 아기가 더 의젓하게 사연 보냄. 맞는 것 같아요. 예. 아, 앞에 싱싱미역 뭐냐고요? 싱싱미역 몰라요? 앤유들 싱싱미역을 몰라요? 이거 완전 신세대 말인데? 심신미약을 싱싱미역이라고 하잖아요. 헐, 그것도 모르는구나? 아닌가? 몰라요. 일단 제가 보는 유튜브에 그 총게임하는 유튜브를 제가 종종 밥 친구로 보거든요. 거기에 그 유튜버 분이 쓰던데요. 싱싱미역이라고. 너무 웃겨가지고 쓰려고 준비해놨는데. 아이 맞다니까. 기다려봐. 내가 여기 수노에다가 물어볼게. 아니 수노래. 챗GPT. GPT야. 싱싱미역 요즘 쓰는 아니 싱싱미역 요즘 쓰는 말임. 어디 보자. 뭐라 그랬냐면 얘가 아니 말이 너무 웃기네. 기다려보세요. 띄워줄게요. 짧게 말하면 요즘 말 맞긴 한데 싱싱미역 원래 뜻 진짜 싱싱한 미역. 그렇답니다. 원래 뜻은 진짜 싱싱한 미역이래요. 예, 모르셨던 분들 참고하시고요. 아 심신미약 맞다니까. 기다려봐. 일로와. 아니라는 사람 다 일로와. 이거 봐. 이거 봐. 응 맞아. 정확히 그거임. 자 모르셨던 우리 엔유분들 어디 가서 써먹으세요. 댓글에 엔유들 연령대 알겠다. 다들 건강검진 받자. 약속. 아, 제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 받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다들 건강검진 미루지 마시고 다들 받으시길 바랄게요. 나는 오늘 싱싱미역이야. 키키키. 나도 오늘 싱싱미역이야, 엔유. 우리 다들 싱싱하구나? 닉네임 소망님께서 오빠 나중에 하망이랑 소망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솔직히 못 살까봐 너무 걱정돼요. 제발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제가 그 원래는 이 하망이를 100개만 딱 만들어서 나눠주는 그런 아이였는데 정말 많은 우리 엔유들의 그 원망과 질타를 받으면서 차차 그 예약 판매로만 하고 이제 그 다음 딱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안 팔고 이렇게로 바꿨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애들 갖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예약 판매 기간에 서둘러서 놓치지 마시고 구매를 해주시고 아마 예약 판매 기간이 끝나면 그 더 안 팔 겁니다 아마. 네. 아, 왜냐면 제가 하망이 애초에 하망이도 싱송이도 팔려고 만든 애들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싱송이는 회브리싱의 수호신이고 수호 마스코트지. 그리고 이제 하루의 마무리의 마스코트는 하망이고 소작실의 마스코트가 소망이기 때문에 뭐 귀여워서 갖고 싶은 마음을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예 만들었지만 제가 뭐 판매를 많이 하면 저한테도 좋죠. 그치만 또 그게 너무 그쪽으로 포커스가 되면 또 본질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정확한 판매 정보는 좀 더 자세해지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뭐 지금 장담을 할 수 없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면 제가 주인이니까요. 예.
닉네임 승구사랑님께서 승구야 안녕. 저번에 고등학교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그때 오빠가 내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진짜 귀 기울여준 것 같아서 그 이후로 마음 한쪽이 오래 따뜻했어. 엔콘 4가 끝나고 어썸 스테이지 공연에서 다시 만났을 때 괜히 더 반가웠어. 엔콘이 끝나서 조금 허전했던 마음이 그 무대 덕분에 다시 채워진 느낌이었거든. 공연장에 앉아있으면서 아 지금 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 승구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데 괜히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더라. 특히 오랜만에 하는 곡이 있어서 그게 정말 좋았어. 전주가 나오자마자 마음이 먼저 반응해버려서 괜히 더 집중해서 듣게 됐고 그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승구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퍼스트 뮤직 스테이션에서 파란 배경 무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장면을 직접 못 봤다는 게 아직도 조금 아쉽고 후회로 남아있어. 그래서 그런지 문득 앵콘5에서도 파란 배경으로 무대를 하면 진짜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승구야 이 글을 혹시 읽고 있다면 꼭 한 번만 약속해주면 안 될까? 앵콘5에서 파란 배경 무대 한 번만 해주면 좋겠다. 이게 내 2026년 소원이야. 속닥속닥. 아이고 앞으로 넘어갔다. 잠깐만요. 아이 마우스 잘못 눌렀어. 승엽님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승엽님 보고 있다면 예비 고1 소원 하나만 이루어지게 해주면 좋겠다. 요즘 스케줄도 많고 뮤지컬 연습이랑 공연 준비도 계속일 텐데 몸은 괜찮아? 잠은 잘 자고 있을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무대 위에서 멋있게 노래하는 모습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승구가 아프지 않고 지치지 않고 오래오래 노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야 보는 사람도 마음 놓고 응원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많이 서툰 예비 고1이지만 무대 위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승구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자주 배우고 있어. 승구야 어썸 스테이지 공연 정말 고마웠고 앵콘5도 진짜 기대하고 있을게. 앞으로의 무대들도 항상 건강이 먼저였으면 좋겠어. 80살까지 함께하자. 사랑하고 고마워. 댓글에 진짜 의젓하네. 거 봐요 진짜 의젓하다니까. 자 일단은 2026년 소원이 파란 배경으로 앵콘5에서 시작하면 좋겠다 인데 저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마음도 알겠고 그 마음을 수용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예비 고1이니까 이거 하나 알려주고 싶네요.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단다.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휴먼. 아무튼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대신에 도망가자를 듣고 싶으시대요. 무대를 끝까지 함께 달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까지의 공연도 앞으로 이어질 시간도 자연스럽게 떠올랐어. 가볍게 힘을 주는 노래라서 지금 분위기에 딱 맞게 듣고 싶어.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아니 진짜 짜증나서.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 페브리싱에 올라온 도망가자도 많이 들어주시고 음원도 많이 들어주세요. 닉네임 행복과 눈물이 담긴 사연입니다. 그래서 승구님 꼭 읽으셔야 돼요. 님께서 승구야 이번 주말에 엠피아 친구 결혼식에 갔어요. 이 행복과 감동을 승구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꼭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정성껏 만든 영상도 봐주세요. 우리 하망이도 함께 있어요. 엠플라잉 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덕질을 넘어서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어요. 이 귀여운 친구들은 정말 오빠들이 준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결혼식에서 신부의 말을 듣고 함께한 날들을 떠올리니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승구도 파워 F니까 이해하겠죠? 마지막으로 오빠들과 우리 모두 꼭 행복하길 바랄게요. 80살까지 다 같이 재밌게 놀아요. 오늘도 참 좋았다. 아, 따뜻하다. 연초부터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참 진짜 우리 엠피아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어서 물론 엠플라잉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같은 관심과 같은 관심사와 같은 애정으로 함께 즐기던 시간들이 뭉쳐서 이제는 이제 새로운 인연으로 발전돼서 각자의 삶을 응원하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 오는 시간이 참 감동적이네요. 예, 저한테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예. 중간에 나온 그 북경오리가 참 맛있어 보이네요. 아무튼 이 소중한 인연 80살까지 쭉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망이밖에 안 보이는데 북경오리 언제 봤대? 허허,
시야를 넓히셔야죠, 애니들.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라. 아니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란 말이 있죠. 예, 시야를 넓히면서 살아야 됩니다. 좁은 시야 속에 살면 살수록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북경오리가 숲이라는 건가요? 그런 얘기인 거죠. 예. 정확합니다. 자, 또 의젓한 사연이 또 왔어요. 오늘 목소리가 더 낮아진 것 같으세요? 맞아요. 제가 멋부리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우리 엠피아랑 재밌게 놀아서 그럽니다. 금방 또 돌아와요. 닉네임 중이 엠피아 님께서 골뱅이 2025 님께서 안녕하세요 회승 오빠. 저는 입덕 566일 차. 오늘 생일이자 곧 중3 되는 중2 엠피아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새해가 되면 그날그날을 기록으로 남겨보면 어떨까 하고는 생각하곤 하는데 처음에는 꾸준히 기록하다가도 한두 번 깜빡하다 보면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러다 작년 연말 엠플라잉 시즌 그리팅에 있는 달력을 만나고 이 달력에 그날의 기분, 상태 혹은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엠플라잉 노래 가사들로 적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 1월 1일부터 엠플라잉 노래 가사로 하루하루를 담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메일을 기록하니까 깜빡할 일도 없고 더욱 신기한 건 제가 골라 쓴 가사를 다시 읽어볼 때면 당시의 기분이나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는 거예요. 숙제를 하다가 모질게도 길어진 밤을 보냈던 일이라든가 2026년에 처음으로 새하얀 눈꽃을 마주했던 때의 기쁨이라든지 모퉁이를 돌다가 미끄러져 주저앉았던 웃픈 기억, 유독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던 때, 평소에 보지 못했던 밝게 빛나는 별들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일, 이런 사소한 일들이라도 제가 좋아하는 엠플라잉 노래 가사로 기록해서 그런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의미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기억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가사를 적다 보면 제 일상 속에서도 엠플라잉의 노래들이 스며들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꾸준히 달력을 채워나가며 얼마나 빛날지는 알 수는 없어도 올해도 최선을 다해보려고요. 항상 예쁜 노랫말이 담긴 좋은 노래들을 많이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회승 오빠. 아, 무슨 코를 판대요. 이 감동적인 사연을 보면서 제가 언제 코를 팠어요. 마이크에 붙은 먼지가 코 속으로 들어서 간지러서 뺐습니다. 정말. 아무튼 좋은 말이네요. 가사를 달력에 꾸준히 적으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 어떻게 보면 좀 뭐 가사 일기 같은 거잖아요. 아예 정말 먼지 판 것도 코 판 거라고요? 코 좀 팠습니다. 예. 코 판 것 좀 구경하세요. 아무튼 그 가사 일기라는 거는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참 뭐랄까 새로운 기분이 드네요. 저는 비슷하게 비슷한가? 하루의 마무리를 계속 이제 하면서 엔유들이랑 보내다 보면은 문득 이제 하루 마무리가 제 알고리즘에 가끔 떠요. 그럴 때 이제 피드백을 뭔가 내가 스스로 할 겸 가끔 보다 보면 막 감정들이 막 솟아내더라고요. 막 저 때는 젊었지라든지 등등등. 어떻게 보면 이 채널도 저한테는 일기인데 우리 중학교 2학년 엠피아가 이렇게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 제가 또 응원하고 싶네요. 또 좋은 노래들로 많이 우리 엔유들한테 좋은 뭐랄까 삶의 위로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왜 어떤 노래 들으면 그때 있었던 추억이나 그 당시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향수를 맡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는 잘 안 듣는 아니지 잘 안 듣는이 아니라 들으면 무서운 기억이 떠오르는 곡도 있고 들으면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 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왔던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접할 수 있었고 무서운 기억이 드는 노래가 뭐냐고요? 그거요. 그 시스타 선배님의 터치 마이 바디랑 그 뭐더라? 아, 하나 뭐더라? 걸스데이 선배님의 뭐였는데 롤 걸스데이 선배님의 그 막 세차장에서 세차하는 뮤비였는데 뭐더라? 달링 걸스데이 선배님의 달링이랑 시스타 선배님의 터치 마이 바디. 예. 왜 무서운 기억이 떠오르냐고요? 제 입대곡입니다. 예. 제가 입대할 때는 군대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 한 번 하는데도 훈련소에서 사격을 만발 쏘거나 몇백 명 중에 한 명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전화 통화의 소중함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밖에 세상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건 편지와 주말에 종교가 없어도 종교가 갑자기 생기는 기적을 만드는 주말에 하는 종교 활동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주말에 제가 이제 그 초코파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맘스터치 버거에 제 종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천주교였나 종교를 이제 가서 천주교를 딱 햄버거를 먹으면서 열심히 이제 그 시간에 집중하면서 햄버거도 먹으면서 햄버거 먹을 때 그 눈물 젖은 그 맘스터치 햄버거를 열심히 먹고 있을 때 기분이다 하면서 이제 앞에서 요번에 나온 신곡 두 곡을 들려주겠다면서 뮤직비디오를 틀어주시더라고요. 그게 시스타 선배님의 터치 마이 바디와 걸스데이 선배님의 달링이었습니다. 저는 그 곡을 들으면 아직도 제가 훈련소에 있던 그 천주교 그 강당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기분이 들어요. 그치만 맛있게 햄버거를 먹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미난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노래들 없어요? 재미나이 말고. 옥탑방. 그러니까요. 옥탑방이 멜론 광고에 나오는 걸 보고 저도 좀 감동이었어요. 제가 어떤 이 시대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걸 영상으로 또 한 번 만들어줘서 제가 그걸 우연치 않게 또 봤어요.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제 삶 속에 들어와서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좀 저 스스로한테 감동이었습니다. 언홀리 회사 회식에서 부르면서 춤췄어. 근데 아이디가 ISTP야. 어떻게 아이디가 ISTP인데 언홀리를 회사 회식에서 춤을 췄대. 얼마나 승진하고 싶은 건데 감도 안 오네. 야망 있으시네. 미치겠네. 나야나만 들으면 고3이 생각나. 오. 여러분들 많은 노래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가 있군요. 그 모든 아티스트들이 이 글을 보면서 뿌듯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세 6,000원, 가스비 10,000원 쓰는 하망이 님께서 승구야, 내가 몇 년째 하는 고민이 있어. 우선 나는 사주를 꽤나 믿는 편이야. 사실 내 인생 3N년 동안 삶이 쉽지 않았어. 행운보다는 불운이 많았달까? 누가 들으면 눈물 줄줄 서사가 따로 없어. 주변에서 왜 이렇게 안 풀리는 말을 할 정도로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자꾸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서 좌절도 정말 많이 했거든. 근데 할아버지가 비싼 돈 주고 받아왔다는 내 이름이 사실은 내 사주랑 완전 안 맞는 이름이라는 거야. 나는 여름에 태어난 불이라 사주가 뜨겁다 못해 불타오르는데, 이름에도 두 글자에나 화기운이 가득해서 40대 중반까지는 운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고 사주 보시는 분들마다 공통적으로 말하더라. 아참, 엠플라잉은 동성이 빼고 다 불이 없다는 거 알아? 나 그래서 엠플라잉이랑 궁합 좋대. 평생 덕질하라는 뜻인가 봐. 근데 내 주변에 개명하고 인생이 좀 괜찮아진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개명을 고민하는데, 문제는 이름이 그냥 띨롱 하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신분증, 여권, 통관번호, 아이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꿔야 돼. 너무 귀찮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빠가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빠 비석에도 내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데, 그런 이름을 바꾸기가 마음이 쓰여. 아빠 인생에서 나는 영원히 땡땡이었는데 그런 이름을 바꾸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승구야, 나 개명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대로 사는 게 좋을지 너무 고민이야. 승구와 언니들 생각은 어때? 글쎄요, 저는 제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저라면 사연을 읽어봤을 때 느껴지는 건 개명하셨으면 좋겠네요. 빨리. 개명을 하는 과정이 제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알고 있어요. 말한 대로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고, 내 삶 속에 내 이름이 끼치는 영향을 싹 다 바꿔야 되니까 사실 당장 개명을 한다고 해도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 모든 걸 바꾸기가. 그리고 왜 개명을 했으면 좋겠냐는 말은, 이 어떤 제가 이 사주를 믿음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읽었을 때 이 사연자님이 사주를 굉장히 많이 믿으시는 분 같아요. 뭐 장난으로라든 진심으로라든 취미로라든 사주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 같고, 사주에 본인의 그 어떤 하루하루가 사주가 영향을 끼칠 정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거기서 들은 말이 지금까지 고민이 되는 정도니 저는 그냥 빨리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름을 바꾸고 인생이 좀 괜찮아진 사람들도 꽤나 있단 말이야. 이거는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이름을 바꾸고 인생이 괜찮아진 사람들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말인 거죠. 그냥 결론은 바꾸고 싶은데 이것저것 좀 걸리니까 못 바꾸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저는 사실 사주를 믿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엠플라잉 이름으로도 다 사주를 받네 지금. 화가 없는데 뭐 화가 맞아가지고 우리는 천생연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우리 사연자님 삶 속에 사주라는 영향력이 꽤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언가를 할 수 있게 원동력이 되는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주가. 근데 만약에 이름을 바꾸면 너는 당장에 올해부터 일이 잘 될 거야 라는 사주가 나온다면, 말 그대로 우리 사연자님이 그거에 맞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원동력이 될 것 같아서 빨리 이름 바꿨으면 좋겠어요. 가령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저를 굉장히 진짜 1000% 저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한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너 5년 뒤에 막 100억 부자 돼 있을걸? 그 내 눈에 보여. 너 100억 부자 돼 있어. 하면은 머릿속으로 저렇게 하면은 당연히 내가 100억 부자 될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반대예요. 내가 100억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차피 100억 부자가 될 거니까 라는 어떤 마음의 보험이 있기 때문에 실패가 있더라도
더 빨리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사연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 인생에서 영원히 땡땡이었고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까지 가슴속에 항상 땡땡이었고 비석에도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땡땡이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름은 이름일 뿐이잖아요. 예. 아버지 가슴에 영원히 땡땡인데 지금 내가 사는데 필요한 계명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 가슴속에서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은 자식들 뒷모습 뭐 어디 뭐 솜털 하나만 봐도 내 자식인지 알 수 있다는데 그거 이름 하나 바꿨다고 아버지가 몰라보실까요? 그것보다 하루빨리 안 풀리는 이 하루하루를 계명을 통해서 마음 편하게 즐거운 인생을 하루라도 더 빨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올해 사주를 한번 봐봤는데요. 사주를 저는 안 믿지만 그 새해만 되면은 지인들한테 그 링크들이 엄청 와요. 뭐 여기 잘 맞춘다더라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자기 전에 심심하면 한 번씩 눌러보게 되잖아요. 하나 봐봤어요, 제가 사주를. 그랬더니 근데 신기한 게 뭐 제가 뭐 몇 년 전에도 재현이 형이랑 막 사주를 봤었고 또 뭐 몇 년 전에 또 사주를 봤었고 이러는데, 사주를 많이 안 보다 보니까 보통 사주를 보는 저의 생각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해 놨다가 또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또 사주를 보고 그때 당시 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기억해 놨다가 또 새로운 일이 생기면 또 그때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사주를 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몇 년에 한 번 정도 보는 타입이다 보니까 진짜 신기한 건 사주를 어디서 어떻게 보든 간에 나오는 결과값이 똑같아요, 진짜. 그게 조금 사람들이 신뢰하는 이유인가 봐요. 매번 어디서 봐도 나오는 결과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불의 기운 뭐 그러시길래 저는 완전 목의 기운이 세답니다. 예. 나무 숲 그 자체래요, 저는. 그리고 숲 속에 호랑이 등 뒤에 타고 있는 장군이라고 하네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나무구. 아니 숲구라고 해줘요. 숲구면 SF9인데? 호랑이 등 뒤에 장군인데 호랑이가 혹시 승엽 씨일까? 닉네임 흰구링 님께서, 오빠는 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감정이 식어서가 아닌 상황 때문에 헤어진 사람이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잠깐 얼굴을 보기로 했어요. 그 사람의 상황적 어려움은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결국엔 저한테 이별로 상처를 준 사람이라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더 붙잡아 보고 싶은데 혹시 거절당하면 내가 또 얼마나 무너질까 하는 마음에 고민이 돼요. 아, 재회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회에 대해서. 보통 이런 사연이 오면은 10명 중에 9명은 재회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봐, 지금 댓글에 난리 났잖아. 반대라고. 근데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물었던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었고, 이 흰구링님을 위한 답변은 뭘까요? 이렇게 사연까지 써가지고 얼굴을 금요일에 잠깐 보기로 했는데
만나면 되는 걸까요? 안 된 걸까요? 하면서 물어보는 심리가 뭘까요?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자, 다시 댓글을 써보세요. 진짜 착하다 우리 엔유들. 사실 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봤자 우리 흰구링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 인간의 심리는 그렇잖아요. 심지어 사랑은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인간 중에 가장 알 수 없는 심리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뭐 자아가 어떻게 절제를 하겠어요, 사랑을? 뭐 재회가 좋다 나쁘다는 잘 모르겠고, 저는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금요일에 잠깐 얼굴을 보기로 한 건 흰구링 님도 다시 보고 싶은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승질만 내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막 했겠지. 그리고 앞에서부터 이 사연을 쓸 때부터 재회에 대해서 남들이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걸 흰구링 님도 아니까, 벌써부터 이 상대방을 배려해가지고 앞에 문장부터 엄청 커버를 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감정이 식어서가 아닌 상황 때문에 헤어진 사람이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절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상황 때문에 헤어졌는데요, 금요일날 잠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아무튼 저는 무슨 선택을 하던 간에 흰구링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회에 대한 저의 의견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선택을 하든 흰구링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념으로 흰구링님 전사연님한테 연락을 해서 사주를 한번 봐보세요. 사주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GPT에도 사주를 봐준다고 하네요. 솔직히 말해요. 사주 좋아하시죠?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가끔 보면 신기하고 재밌던데요? 그렇지만 막 매주, 매달, 매년 이렇게 보는 그런 건 아니다. 저는 사람이 제일 약해져 있을 때 찾게 되는 어떠한 매개체를 최대한 살면서 안 하고 싶어 하는 타입이라, 저는 그 중에 하나도 사주라고 생각해요.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보는 게 저는 사주라고 생각해서 그리 선호하진 않습니다.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그것보다 저는 제 내면에서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라. 도화살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사주에, 최근에 본 사주에 저는 도화살이 0이래요. 도화살이 뭔지도 몰랐어. 도화살이 0이고 그 바깥으로 막 나가야 되는 그게 뭐지? 그게 거의 100이래요. 역마살. 역마살이 엄청 세고 도화살은 0이래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도화살이 막 그 어떤 이성에게 관심을 받는 뭐 그런 힘이라고 대충 이해하고 있고, 역마살은 뭔가 이제 야외 활동 같은 거, 막 아니면 또는 해외로 가는 막 여행 같은 거, 이런 것들의 힘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그냥 살 100. 오, 틈새 시장.
웃겼는데. 참고로 이 말을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뭐 종종 동성이가 절 공격하니까 저도 썰을 하나 풀자면 바로 어제 저녁에 잠깐 이제 동성이랑 게임을 한 어제 공연 끝나고 제가 오늘 오전부터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자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같이 게임을 했는데 동성이랑 게임하게 될 때 이제 게임하기 전에 동성이가 인터넷으로 그 복권을 산다는 거예요. 요즘엔 인터넷으로도 복권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동성이 따라서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1시간 내내 동성이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1등 되면 엠피아 좀 주나요?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단다. 1등 돼서 엠피아들 나눠주면은 한 명당 1,000원씩밖에 못 가져요. 그것보다 그런 일회성 소모성 말고 제가 그랬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차라리 뭐 그 돈으로 진짜 1등 되면은 막 우리만의 공연을 한번 하든 막 진짜 자체 공연 그 없어 티켓비 없이 내가 그거 다 써가지고 그냥 우리만의 공연 한번 이런 거 막 기부 공연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좋지. 근데 뭘 모르고 하는 소리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저는 끝나고 또 제가 이제 상당히 또 이제 연습해야 될 양이 많아가지고 마지막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의젓한 사연입니다. 닉네임 초딩이 덕질이란 행복하다 님께서 혜승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하윤이에요. 참고로 엠피아가 된 건 2년 정도 됐어요. 꽤 오래됐죠? 2014년 사연 아니구나. 사연 10번 이상 넣었는데 안 됐어요.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한자 급수 시험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혜승 오빠가 한자 급수를 3급을 따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일단 5급 정도를 따보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오빠는 어떻게 합격하셨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정말 궁금해요. 시험 날은 2월 7일이고요. 대한검정회에서 보고 온라인 시연입니다. 그리고 공포게임 많이 해주세요. 어썸 너무 좋았어요. 마콘 때 그로밋 데리고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오빠 다리가 안 움직여요. 봤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 스포 당하는 걸 싫어서 아무것도 안 보고 들었는데 샌리를 거의 다 맞췄어요. 장래희망, 로봇 공학자, 신조어 퀴즈, 높옵, 곡롬. PS 반말 써도 되나요? 이미 쓰고 있지만 감기 조심, 목 조심, 80살까지 하려면 다 조심. 합격하면 알리러 올게요. 사랑해요. 그래요. 우리 엔유분 반말 쓰시고 기분이 좋다면 뭐 반말이든 뭐든 다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함자 급수가 3급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이제 3급 문제집까지는 확실히 푸는 게 기억이 나는데 어디까지 딴지는 기억은 안 나네요. 그리고 어떻게 땄는지 물어보셨는데 일단 마법천자문을 정독하시고요. 예, 그리고 사실상 한자는 암기뿐이잖아요. 암기 말고는 뭐 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쓰고 무조건 많이 보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 때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사랑의 매라고
틀린 만큼 손바닥에 자극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요즘엔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예. 아무튼 한자 그 능력 시험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그리고 또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한자를 막 이제 알려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막 한자 학원도 다니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중에 90% 정도는 까먹었지만 항상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진짜 초등학생한테 그 말을 지금 다 커서까지도 얼마나 머릿속에 꽂혀 계셨길래 그 말을 초등학생부터 지금까지 진짜 한 1억 번은 들은 것 같은데 저에게 항상 한자를 알려주시면서 하신 말이 회승아 자기 이름조차 한자로 쓰지 못하는 건 정말 안 좋은 거다 라고 이제 좀 제가 순화시켜서 말한 겁니다. 그 말을 정말 1억 번 정도 들어가지고 예, 한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이게 감동 포인트는 아니고 감동 포인트가 아닌 것 같은데 막 괜히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게 언제냐면 이 말을 1억 번 정도 제가 짜증날 정도로 아버지한테 들으면서 한자 공부를 했다 했잖아요. 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30년을 살다가 30살이 지나면은 부모님이 자필로 쓰신 그 출생신고서를 폐기시킨대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30살이 지나기 전에 꼭 우리 부모님이 쓰신 그 출생신고서를 내가 받아서 내가 소장하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딱 12월 31일 날 어떻게 진짜 딱 끝자락에 30살 되기 전에 이제 가서 출생신고서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그 소식을 프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출생신고서를 받고 출생신고서 부모님이 쓰신 자필 출생신고서를 딱 봤거든요. 거기에 뭐 저희 아버지 성격을 다들 모르시지만 그 어릴 때 기억이 쫙 스쳐 지나가면서 거기 빼곡하게 아버지가 출생신고서를 아버지 글씨인 것 같은데 아버지가 출생신고서를 빼곡하게 한자로 써놨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아버지 성함 쓰신 거랑 제 이름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그거를 쓰고 또 그걸 쓴 다음에 태어난 저한테 얼마나 알려주고 싶었으면 항상 그 말을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쓸 줄 알아야 된다고 하셨을까. 자, 아무튼 마지막에 이렇게 끝냈으니까 여러분들도 올해 이루고 싶은 거 자기 전에 한 번씩 더 상기시키시면서 부모님한테 전화 한번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이렇게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제가 좀 목이 잠겨 있었는데 다음에는 더 활기차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앤누들이랑 함께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잘 자요. 저녁 드세요.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오늘도 참 좋았다.